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3일 목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숙입니다. 올 상반기 주요 뉴스를 살펴보니까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 그리고 그에 따른 물가 상승, 미국의 관세 부과, 기상이변에 따른 지구촌 날씨 변화, 또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미국 내 이민법 관련 여러 가지 법안 발표와 시행, 또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갖가지 행사들, 북중미 월드컵 등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2026년 상반기는 어떠셨나요? 온 시카고 뉴스를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 뵀었는데요.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많은 분들의 모습을 전할 수가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되는 일들을 찾아보면은 주변에 참 많이 있죠. 항상 그 삶의 현장을 전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온 시카고 뉴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요. 이제 하반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허리를 좀 동이면서 이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아마존 밀림을 방불케 하는 폭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강렬했던 여름도 이제 한 발짝씩 물러나는 것 같습니다. 온 시카고 뉴스 오늘 준비된 순서들로 출발합니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장병의 유해 귀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 기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전사자들의 시신이 실린 관이 공군 수송기에서 내려질 때 거수 경례를 하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등도 함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란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큰 상황에서도 어떤 여론조사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방금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들이 높은 휘발유 가격을 원하고 있진 않지만 전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며칠 내로 이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일 계획이며 중폭격기를 동원해 이란의 비밀 핵시설을 타격할 예정임을 이스라엘 측에 통보했다고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 폭격기들은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곡괭이산 픽엑스 마운틴을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픽엑스 마운틴은 이란의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 인근에 있고 이곳에는 요새화된 지하 핵시설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양국 간 민간 원자력 협력과 안전조치에 관한 역사적인 원자력 협정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오래된 수건 사업이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구도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와 사우디 에너지부는 원자력 분야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2년여간 공동 연구를 거쳐서 사우디 영토 내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등 미국 원전 기업들이 사우디 원전 인프라 건설과 연료 공급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중동 지역의 안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주요 우방국인 사우디와의 전략적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협정은 법적으로 의회의 90일 검토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의회 심의 과정에서 거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정신건강 피해를 봤다며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10대 청소년이 재판을 며칠 앞두고 이를 취하했습니다.
RKC라는 이니셜로만 이름이 알려진 플로리다주의 15살 청소년은 메타 등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원래 27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소송은 전국에서 제기된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의 향배를 가르게 될 선도 재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원고 측이 합의 결과에 만족했으며 몇 주에 걸쳐 이어지게 되는 고된 재판 과정을 견뎌야 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번 소송을 취하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메타는 성명을 통해 원고의 주장은 처음부터 부당했다면서 이번 결과는 우리가 근거 없는 소송에 맞서 우리를 방어하는 데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메타는 청소년 피해자와 교육기관, 주정부 등이 제기한 소송 수천 건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욕의 건물주들이 맘다니 뉴욕시장이 주도한 임대료 동결 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뉴욕시 소재 소규모 건물주 5명은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의 임대료 동결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뉴욕주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 측은 맘다니 시장이 자신의 핵심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서 독립기구인 위원회의 표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건물주의 운영비 상승 등 관련 데이터를 무시한 채 파행적으로 의결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 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표결을 통해서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 100만 가구의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10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가 동결될 예정이었습니다.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뉴욕시가 오래된 공동주택을 상대로 임대료 인상에 제한을 둬온 아파트입니다.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내년 6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뉴욕타임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엘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어제 열린 재판 전 협의에서 마약 테러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두로 전 대통령 부부의 형사 재판을 내년 6월 1일 개시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마두로 전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납치됐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또한 마두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마두로 전 대통령이 국가수반으로서 면책 특권의 적용을 받는다며 법원이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오는 11월 마두로 대통령 측에 이 같은 주장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연방 상원 상무위원회가 어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의 벤츠 차량이 미국에서 판매 금지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상원 상무위는 어제 회의를 열고 커넥티드 차량 보안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대국과 연계된 커넥티드 차량,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수입,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그러나 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기 전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이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벤츠 등의 차량이 미국에서 판매 금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시카고 소식입니다. 사이클로스포라시스 감염 사태 이후 시카고 지역 농가들의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북서부 교외에 위치한 한 가족 경영 농장은 사이클로스포라 사태 발생 이후 매출이 2배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팍스레이크에 위치한 분무 수경 재배 농장의 경우 최근 사태에 대응해 생산량을 20%더 늘렸다고 전했습니다. 농장주는 이번 사태 이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사람들이 먼저 농장을 찾고 있다면서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먹는 음식이 어디에서 생산되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장을 직접 찾는 고객들 중에는 식당에서 사용할 식재료를 구하려는 지역의 셰프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MBC 방송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신종 사기 수법인 탭투페이, 즉 비접촉식 결제 관련 사기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다운타운에서 길을 걷던 한 여성에게 두 남성이 다가와 사촌이 총기 폭력으로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기부를 요청했고, 총격 사건 피해와 관련된 바인더를 보여주면서 주의를 끈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돼 있는 카드를 복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부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유명 베이커리인 매그놀리아 베이커리 시카고 지점이 지난 7월 초 바퀴벌레를 포함한 여러 가지 위생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서 영업이 중단된 이후 지난 화요일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이 디저트 전문점은 영업 재개를 위한 시정 조치 계획을 마련했는데 쉼없이 매진한 끝에 이번 주 공식적으로 영업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가을 시카고에 진출한 이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디저트 베이커리는 지난 7월 13일 검사에서 불합격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시 당국 기록에 따르면 당시 단속반은 살아있는 바퀴벌레 여러 마리와 죽은 바퀴벌레 그리고 작은 파리떼가 들끓는 상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 최고 77도, 최저 55도. 금요일인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80도, 최저 63도. 토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최고 83도, 최저 66도입니다. 현재 기온은 61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민 관련 새로운 법안들이 연이어 발표 또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토안보부가 유학생 비자인 F1 또 교환 방문자 비자인 J비자 그리고 또 동반 가족 비자인 J2 소지자들의 체류 기한을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유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나우 이민의 김영원 변호사님을 만나 뵙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때마다 새로운 규정들이 발표가 돼서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최근에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예, 지난주에 그 학생 비자 관련된 이제 발표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질문과 염려가 있는 상황이죠. 네, 특히 학생 비자, 제2비자와 관련해서 어떤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예, 일단 이제 지난주에 이민국에서 그동안 D/S라고 그래서 학생 비자나 연수생 비자는 과정을 계속 하고 있는 한은 미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도 체류할 수 있었던 비자에서 앞으로는 최장기 4년을 일단 주고 필요하면 그걸 연장을 허락받는 이민국에 신청을 해서 허락받는 제도로 바꾸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라서요. 지금 현재 여기 와서 유학생이시거나 영주권 진행을 위해서 학생 신분 유지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다 사실상 적용되는 거라서 내가 어떻게 학교 앞으로 다녀야 되는지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상황마다 수많은 지금 시나리오의 질문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도 말씀해 주신 것과 매우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학생 비자가 장기 체류의 수단이나 또 영주권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막기 위한 조치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보도자료나 정책 내용 자체에 그런 말이 써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미국에서 H-1B 취업비자나 종교비자나 이런 워킹비자를 받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자체를 기다리는 과정에는 거의 대부분 학생비자로 체류하는 것들이 수반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학생비자가 이제 기간적으로 오래 있을 수 없다고 하면은 영주권 자체를 신청하는 것도 상당히 디스커리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제 이민 전체를 조금 축소하려는 사실상의 정책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비자 목적에 맞게
체류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학생 비자로 왔으면 공부하고 끝났으면 가라. 돌아가라. 그렇죠. 네. 네. 이 현재 유학 비자를 받고 와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규정 적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거든요. 또 이미 1, 2년 지난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7월 17일에 발표하고 2달 유예 기간 줘서 이제 9월 17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질문이 결국은 말씀하신 현재 학생으로 이미 와 있는 경우에 그러면 그 4년 맥스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적용되느냐의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근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 4년이라는 것은 그 여권에 찍혀 있는 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I-94라고 하는 입국 시에 받는 체류 기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올 초에 학생 비자 또는 뭐 올 9월 전에 입국하게 되면 예전과 같은 DS를 받을 텐데 그러면 사실 변화가 없는 거죠, 당장은요. 근데 만약에 현재 교육과정이 뭐 학사학위인데 2년 정도 남아있다고 하면은 이번 발표에 의해서 졸업할 때쯤에 돼서 OPT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석사를 바꾸거나 뭐 아니면 다른 공부를 할 때 과거에는 학교의 DSO가 I-20를 그냥 새 거를 발행해 주면은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학생으로 있었다면 이제는 원래 있었던 그 교육과정이 끝날 때 이민국에다가 다른 공부를 왜 하려고 하는지 석사는 왜 하려고 하는지 OPT 신청해서 뭐 할 건지 그런 걸 이제 심사를 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그 타이밍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뭐 2년 뒤, 1년 뒤 본인의 I-20에 써있는 현재 교육과정의 종료일에 그 상황을 연장하거나 바꿀 때 이제 심사가 되겠죠. 당장은 어떤 변화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I-94는 예전에 받았던 그 DS로 있을 확률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그 타이밍이 돼서 연장을 신청하려고 할 때 그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울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취지 자체가 이제 그 예를 들면 발표되는 것들에 보면 석사를 한 사람이 다른 교육과정에 학사를 신청하는 건 거절하겠다는 거고요. 이를테면 그 공부라는 게 계속 이렇게 프로그레스 해야 되는 거니까 자기가 받았던 교육과정보다 더 낮은 레벨로 떨어지는 것은 무조건 거절할 것 같고요. 만약에 공부하던 사람이 다른 전공으로 하려고 할 때는 당신이 여태까지 무슨 공부했는데 왜 이걸 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 정당성이나 이런 이유를 밝히고 이런 내용을 심사하는 거니까 사실 이민국 심사관한테 상당한 재량을 주는 거죠. 학생 비자 신청자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네. 그래서 뭐 아직 벌어진 일이 아니라 뭐 추측밖에 할 수 없지만 취지 자체가 상당히 학생 비자를 좀 이제 축소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장이 안 돼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불가피하지 않을까. 상당히 이민 사회에 이민을 하시려는 청취자분들께는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한 제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면은 이 어학학원에서도 학생 비자를 발급을 해줘서 어학으로 왔다가 또 정규 대학으로 뭐 트랜스퍼하고 또 그러다가 영주권 그 스판서를 받아서 또 신청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사실 이 학생 비자를 기점으로 시작이 됐던 것은 사실인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이제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힘들어지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와서 또는 미국에 석박사로 유학 와서 하는 분들한테는 사실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데 저희가 한 30대, 40대에 미국의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이민을 선택하고 그럴 경우에 뭐 투자 비자 같은 이주로 들어오지 않는 한은 거의 대부분 이제 학생 비자를 부부 중에 한 분이 받아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스폰서 찾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학교가 아니라 대부분 이제 저희 시카고 지역에는 많은 칼리지 레벨이 아닌 학교들이 많고 그 학교들의 신분 유지와 공부하는 거를 겸해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런 학교를 뭐 1, 2년이야 당연히 문제가 없겠지만 5년 뭐 10년 이렇게 공부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사실은 솔직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면서 한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를
이민국이 승인해주기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이제 이민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근본적으로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제도가 이제 실시가 되면은 유학생들이 해외 여행을 가거나 혹은 또 방학 기간 이용해서 한국 방문하는 것도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조심스럽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그건 좀 과한 걱정인데 이제 네. 원래 현재도 학생 비자를 가진 사람이 해외 나갈 때는 I-20를 새로 학교에서 이슈를 받아서 거기에 DSO가 인돌스한 서류를 들고 가서 그거 보여주고 들어왔었는데요. 이제 그럴 때 보통 그 교육 과정이 2년짜리다, 3년짜리다, 4년짜리다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이제 아마도 그 기간의 종료일에 맞춰서 체류 날짜를 주겠죠. 뭐 출국할 때 I-20 자체가 뭐 당장 끝날 I-20를 들고 가진 않을 테니까 그 기간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들어올 때 이제 과거와 달리 DS가 아니라 2년 남은 과정이라면 2년만 찍어주는 입국이 될 것이고, 만약에 뭐 이런 건 좀 고민스럽겠죠. 예를 들어서 학생 비자 이제 졸업하는 해 여름에 한두 달 남은 I-20인데 OPT 신청을 만약 안 하고 만약에 미국을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글쎄요, 그 한두 달을 찍어줄는지 그때는 좀 나가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긴 하겠죠. 거의 그 I-20의 종료일에 가까운 출국은 조심스럽겠죠. 아무튼 새롭게 규정이 바뀌고 또 적용이 되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유의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지금 많은 케이스들을 보고 계실 텐데요. 이런 규정이 적용이 될 때 특별히 좀 주의를 요하거나 또 하시고 싶으신 그런 말씀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좀 먼저 말씀드린 편인데 일반 20대 정도의 유학생으로 학석사 박사를 하시는 유학생들은 크게 걱정할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가 실제로 4년이 넘는데 뭐 너네가 그걸 심사하겠다는 거냐, 이제 당연히 첫 번째 반응은 그런데 제 생각에 미국의 박사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I-20를 온전히 발행해주고 교육과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자체를 공부하지 말라고 입국을 거절하거나 그럴 걸로 보지는 않고요. 결국은 이 신분 유지를 겸한 어학원이나 어떤 그 학교들에서 신분을 유지하면서 계셨던 분들에게는 매우 조심스럽고 위험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과거에는 좀 헐렁하게 적당한 걸 찾아가지고 전공을 바꾸거나 학교를 바꾸는 게 좀 쉬웠다면 지금은 그 상황들에 다 항상 이민국한테 그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부부 중에서 학생 비자를 조금 더 유지해야 되는 이제 영주권을 뭐 1, 2년 더 기다려야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미국에서 학교를 바꾸는 식으로 학생 비자를 변경할 때 좀 시리어스한 학교, 좀 가정상 말이 되는 학교, 전공 이런 걸로 신청해야지만 몇 년을 더 학생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의뢰인분들이나 학생분들 상황에 맞춰서 아마 상당히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한 체류 연장이라면 그것을 잘 입증하면 연장이 안 될 리가 없겠죠. 그러나 네. 다른 목적이 있다면은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제까지는 학생 비자로 왔다가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 나눈 것처럼 또 영주권 취득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공부 끝나면 일단 돌아가고 영주권이 필요하면 그것에 맞는 절차를 밟으라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예, 그렇죠. 얼마 네. 전에 있었던 팔러시 매뉴얼 체인지 이슈처럼 네. 결국은 이민의 기본은 외국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여기 와 있는 것은 익셉셔널하다. 이 팔러시랑 결국 연결되는 일이고요. 근데 물론 원칙은 그래도 저희 이민자분들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저희로서는 이런 상황에 맞춰서 그래도 최대한 진행할 때 문제 없도록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도저히 그 학생 비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조금 무리가 될는지 몰라도 E2 비자 같은 소액 투자 비자 같은 비자로 사업체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을 브릿지를 메운다든지 그걸 실제로 이제 패밀리의 비즈니스 디시전으로 생각하셔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과거보다는 학생 비자만이 영주권을 받기 전에 준비 기간으로 거의 대부분 썼다고 하면은 이제는 다른 비자를 불가피하게 활용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이번에 새로운 규정 발표 때 학생 비자뿐만 아니라 제2 비자도 같은 영향권에 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4년 그 체류 네. 기한을 준다고 했는데
학생 비자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는 걸까요? 예, 똑같습니다. 그 연수는 뭐 J비자 인턴이나 J비자 트레이니 같은 비자는 1년 반밖에 원래 안 주는 거기 때문에 DS2019라는 학생 비자의 I-20에 해당하는 서류가 J비자는 DS2019인데 DS2019의 연수 기간, 트레이닝 기간이 확정이 돼 있으면 이제 4년이 문제가 아니라 아마 1, 2년만 기간을 주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포스트 닥터 연구생이라든지 아니면 교환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과정들도 만약에 이제 그 기간이 한 1, 2년이면 그 1, 2년만 받고 들어오는 거고요. I-94를 만약에 이제 기간이 좀 긴 과정이라면은 4년까지 받고 연장을 또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네, 모든 이민국 신청과 서류에는 또 수수료가 있게 되잖아요. 예. 당연히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청비나 좀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539이라는 폼이 기본적으로 학생 비자 연장이나 이런 이제 변경 서류인데 한 500불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즘 하도 이 신청비도 막 갑작스럽게 막 몇백 불씩 올라서 만약에 이걸 가격을 많이 올린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민자들한테 결국은 또 돈을 뺏어가는 꼴이 되는 거죠. 참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 또 발표가 되고 또 시행이 되면서 아무튼 이민자들에게는 녹록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학생 비자 또 J비자 체류 기간 변경과 관련돼서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다른 팔로우할 상황이 생기면은 다시 한번 또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감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